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곧 있을 11월에 있을 일입니다. 11월. 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창설 70주년 관함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알려졌죠. 근데 국가원수가 이 군함을 사열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이 해군의 참가를 요청을 했다라고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초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냐면, 이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이라고 있어요. 그 WPNS라고 하는데, 여기에 회원국들을 일본이 모두 초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 회원국들이 지금 모두 초청이 된 모양이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서 관함식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수색구조 훈련에도 참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보내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막아야 합니다. 이 일본의 관함식 초청에 우리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이요, 우리나라가 초청에 응해서 안 되는 이유가 매우 분명해요. 이 일본의 관함식이 공식적으로 일본 그 제국주의의 상징인 전범기, 뭐 우길기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우길기는 어디까지나 일본 측에서의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우길기가 아니라 전범기라고 해야죠. 근데 이 전범기를 단 일본의 해군 함정들이 사열하는 행사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전범기를 그 해군 함정에다가 달아서 진행했던 행사예요. 어떤 때는 전범기를 달았다가 어떤 때는 전범기를 안 달았다, 이런 게 아니라 늘 달아왔어요. 그러니까 매번 일본의 그 관함식에 우리나라가 초청을 받으면 국민적 반대 여론이 굉장히 뜨거웠던 행사입니다. 이거 절대 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 반성도 없이 그러니까 전범기 자체를 개양을 해서 대놓고 흔들고 있는데, 참석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행사죠. 참고로 이 관함식에 갔던 때가 있어요. 언제였냐? 지난 박근혜 정부 때였죠. 2015년 10월. 이때 역시도 전범기 문제로 비판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그때 대저용함을 관함식에 참가를 시켜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맞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어땠냐? 2018년에 이때는 이제 일본의 관함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주도 해상에서 국제 관함식을 진행을 했었죠. 그때 우리나라 해군의 국제 관함식을 열게 됐을 때 일본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일본이 그때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전범기 매달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본이 전범기를 개양한 상태의 함정을 파견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고집을 했었는데, 이때는 박근혜 정부와 달리 우리나라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일본 측에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보냈고요. 이때 역시 국민적 여론의 분노가 들끓으면서 결국 일본의 불참 선언으로 이어졌던 바가 있었던 거죠. 이때 일본은 관함식에 전범기를 개양하지 못하게 하니까 불참 결정을 한 것 이외에도요, 2019년에 그 일본 관함식에서 우리나라 해군을 아예 초청조차 하지 않았어요. 보복적으로.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불러주면 어디든 달려가서 환대하겠다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는 겁니다. 또다시 국민의힘 정부가 아니랄까봐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된 게 일본에 있어가지고 한없이 이렇게 굴욕적인 외교들을 이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 얼마나 참담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왜 광복절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일본은 뭐 힘을 합쳐나가야 되는 이웃이다라는 망언을 경축사로 담기도 했고요. 다름 아닌 광복절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이 없게끔 해결하겠다라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발언들이 쏟아졌던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해야 될 그 대통령이 수호할 생각은 뒷전이고 일본의 주권을 먼저 걱정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관함식 행사,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전범기가 관함식 행사장을 가득 메울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함정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이냐,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행사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 컨트롤 타워에 누가 있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방위상인 기시 노부오예요. 기시 노부오. 누구냐? 아베의 친동생이죠. 본래는 아베 노부오였는데 일본 문화에 따라서 이제 저기 외가에 양자로 보내진 거예요. 이제 물려줄 자식이 없을 때 양자를 이렇게 드리기는 하는데 친가에서 이렇게. 근데 양자로 보내졌던 거죠. 근데 아베의 친동생입니다. 성씨만 다른 것뿐이지 동생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가 입적한 외가, 따지고 보면은 원래는 외조부여잖아요. 근데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사람이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이 악마가 A급 전범이에요. 그리고 외고조부는 정한론을 주장했던 요시다 쇼인 그 밑에서 어떤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던 것이 기시노부오 그 방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시노부오 방위상이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그 우익 진영, 일본의 우익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죠. 근데 그가 주도성을 갖고 있는 관함식에 지금까지 뭐 전범기만 쭉 달려왔던 그 관함식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또 전범 미화의 상징성을 갖게 될지는, 그리고 또 그곳에 어떤 우리나라 함정이 또 함께 한다라는 것이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인 거죠. 게다가 그뿐입니까? 이뿐이다가 아니에요. 참, 지난 4일 캄보디아에서 열렸던 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를 복귀시켜달라, 즉 수출 규제에 대한 해제를 요구를 했는데 일본 측에서 뭐라고 합니까?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처리와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별도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죠. 어제자에. 우리나라 대법원이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보복성 조치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300억 기금을 조성해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배상에 어떤 책임을 지지 않게 하겠다 라는 어떤 일본 앞잡이와도 같은 행보를 이어나가도 일본 정부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걸로 부족해, 니들 더 고개 숙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 이 윤석열 정부 보고 너희들 힘껏 눈 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들은 한없이 더 고개를 숙여서 납작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범기가 지금 펄럭거리는 이 관함식에 우리나라 해군 함정을 보내겠다라는 거고요. 정말 오늘도 이게 빠짐없이 매국 행위를 일삼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정부다운 그런 소식이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일제의 상징인 전범기가 펄럭거리는 이 관함식 행사에 우리 해군 참여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에요. 이들의 어떤 그 역사 침략 전쟁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백기를 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 결정에 강력히 규탄의 말씀을 좀 드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소식 여러분들 끊임없이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식들이 이번 한 번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동안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고편에 불과한 일들이죠. 샵 윤석열 하야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태그로 다는 운동을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공유하실 때도 샵 윤석열 하야라는 태그 꼭 부탁드릴게요. 김선미님께서는 윤석열이 역사를 알겠습니까? 그 무식한 대가리. 아니요. 김선미님, 무능하고 무지한 건 사실이지만 윤석열의 친일은 진심입니다. 윤석열의 매국 행위는 진심이에요. 그의 부친으로부터 이어졌던 이 잘못된 역사관, 그러니까 뉴라이트 학계의 이 잘못된 역사관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뼛속 깊이 아주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매국 행위인 겁니다. 이게 단시간에 일어나는 어떤 외교적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고 의도성을 갖고 있는 매국 행위와 가깝다. 요것을 인지시켜야 된다고 봐요. 다른 어떤 여러 정책에 대해서는 뭐 무지하고 무능한 건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것은 저는 매우 의도적이고 매우 계획적이다. 그의 사상의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